일주일 사이입니다. 뭐 한 달 사이가 아니고요. 일주일 사이에 한국갤럽 조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6%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. 6. 김문수 후보는 7%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. 한국갤럽 기준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, 이번 주 금요일 일주일 상관이 그렇습니다. 격차가 지난주 22%포인트였는데 이번 주 9%포인트였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핵심 지지층 중에 60대, 70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70%쯤 되고 반대로 이준석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20, 3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또 70%쯤 됩니다. 그렇다 보니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해도 지지층이 온전하게 흡수되지는 않는다. 즉 지금 나온 36 더하기 10을 해도 46 나오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하는 말이 단순하게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분도 있고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.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대표님, 이 감동을 주는 단일화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? 그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윤석열 전 대통령 내화가 절연합니다. 네네네. 부정선거 음모론전과 확실하게 썰을 꺼버립니다. 네네.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. 네. 우리 중도 무당층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고 어제 리얼미터고 요 근래 이렇게 다 보십시오. 네. 우리 후보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그런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중도 무당층. 네. 여기서는 여전히 크게 벌리고 있어요. 네.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당 후보 경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한덕수 대응과 막판 단일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후보자 교체 그 볼상사하는 모습 때문에 네.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우리 TK 지역과 PK가 상당히 이완돼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이제 결집이 되고 있어요. 네. 지금쯤 선거 한 10여일 앞두고 있으면은 TK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보수정당 후보는 한 70%대 가까운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. 네. 이제 겨우 50%대 지금 넘기고 있어요. 예. PK 이제 겨우 이재명이 앞서 있었어요. 이제 이재명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도 옵니다. 네. 그럼 PK도 한 60%대 가까이 올리고 네. 지금 TK도 70% 군방대 올려버리면은 네. 그러면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만 조금만 우리가 소구력을 확보하면 이겨버립니다. 네. 예? 네.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우리 후보의 전략적 지금 사고가 그러니까 보십시오. 우리 위대한 국민의힘 쉽게 말하는 당원들은 지난 3년 전에 4년 전입니다. 벌써 이제 약간의 35세 이준석 당시 우리 당 국회의원 배지도 다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었어요.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 우리 당 5선 의원 배지를 단 그런 네. 당권 주자들과 이렇게 붙었는데 누가 당시 그런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? 그게 바로 우리 당원들의 전략적 사고거든.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35세의 청년 이준석에게 그 변화의 추동력을 갖다 만들어준 게 우리 당원들이에요. 우리 당원들도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 변화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 여파를 몰아서 6.1 지방선거까지도 이기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친구를 갖다 싸가지 없다 그러고 뭐 이리저리 이상한 뭐 내부 총질을 일삼는다. 그러면서. 뭐 아주 더 씌워가지고 그죠? 아주 뭐 몹쓸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건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. 이준석 지금 객신당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그 목소리가 이 당에는 여전히 큰 거고 거기에 함몰돼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13 비상계엄에 대한 오판을 한 거 아닙니까? 엊그저께 부정선거 아무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영화 관람했다 그러지만은 더 큰 본질은 자신이 13 비상계엄은 바로 이런 부정선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 당위성을
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심리적 그런 마인드 때문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은 이재명이 표방한 국민 주권 정부는 상권 분립에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위에다가 누굴 세우냐? 바로 개딸을 세웁니다. 네. 그런 이재명 지지자를 기재로 한 초법적 통치, 모 대통령의 그런 홍위병 그 대중 독재를 그걸 하겠다는 선언이나 저는 다른 게 없다 생각해요. 예? 문화혁명이라는 그 구실에 그 완장찬 그 세력들의 저 중국 대륙을 갖다 피로 물들이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상권 분립의 어떤 그런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위에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 개딸이 그분들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초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3월 중순부터 중도부당처럼 많이 이재명의 거짓쇼에 좀 이미 많이 흔들렸어요. 이분이 어느 날 그냥 민주당 내적인 그런 논란 그런 걸 무릅쓰고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. 당연히 민주당 내적으로 그 엄청난 논쟁 속에서 그걸 또 수습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뒤도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욕도 참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자 인권 살인의 네. 그런 철권 통치라고 늘 입에 달고 비판했던 그런 이재명이 거기 가서 모욕에 참배하고 뭐 이러니까 국민들 생각 특히 중도 무당층 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그 사람들이 30% 중반에 박스에 갇혀있던 이재명을 50% 초반까지 올린 겁니다.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일 남은 거 지금 김문수가 후보가 어떤 변화의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박수로 적극적인 응원을 하면서 우리 보수 우파진이 결집된 가운데 이 변화의 이 의지가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확보하면 그게 포로 연결되면 이긴다니까요. 자,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참모들의 진언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후보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